예,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얘기는 요 시계 얘기인데요. 직전에 올린 시계 영상이 파텍 필립 5226으로 기억하는데 오늘은 그런 고가 시계가 아니라 값싼 시계입니다. 어떤 시계냐면은 타이맥스라는 브랜드의 시계고요. 타이맥스사의 전자시계. 모델명은 아이런맨 트라이애슬론 30랩짜리 그런 시계인데 이 값싼 전자시계를 왜 리뷰하게 됐느냐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 시계를 구입한 지가 3달 정도가 다 되어 가는데 정말로 실용적이고 정말로 쓸모있다 그리고 정말로 좋다 이런 소감이 들어서 공유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선 타이맥스라는 브랜드를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시계가 어떤 시계인가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제가 이 시계를 구입한 이유는 사실 어떤 필요라기보다는 미국 할리우드 배우 중에 마크 월버그라는 아저씨가 있죠. 그 마크 월버그 아저씨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유명하지만 사실상 어떤 명배우라기보다는 셀러브리티, 인플루언서 혹은 경영자 그런 사람이죠. 사실 연기를 그렇게 잘하시지는 않죠. 그 아저씨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되게 씩씩하고 생명력이 넘친다는 느낌을 받아서 최근에 그 마크 월버그 아저씨 인스타그램을 좀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저씨가 타이맥스에 이 아이런맨 시계를 되게 자주 차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크 월버그 아저씨는 사실 돈이 많으시죠. 돈이 많으시고 고오급 시계를 매우 사랑하는 그런 아저씨거든요. 사실상 파텍 필립의 월드와이드 VIP이기도 하고 그 외에도 롤렉스도 있고 오드마피기도 있고 아무튼 돈도 많고 고오급 고가의 시계도 많은 그런 양반인데 그런 아저씨가 이 타이맥스 시계를 차고 있더라. 이게 저는 나름대로 흥미롭게 다가와서 사실 얼마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10만원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타이맥스 아이런맨 30랩짜리 시계를 5만원 정도 주고 샀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이죠. 마크 월버그 아저씨를 보고 가격도 너무나도 저렴하니까 게다가 제가 이런 스포츠 전자시계가 없는 상황이라서 하나 있으면은 무조건 이거는 본전 뽑고 잘 써먹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바로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사용을 해보니까 정말 좋아요. 이게 어떻게 좋은지 그거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모델은 타이맥스 아이런맨 시리즈의 오리지널 버전은 아닌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타이맥스사에서 그 카시오의 G샥이라는 물건이 세상에 나오고 그것을 조금 고려를 하여 좀 참고를 해서 내진 성능까지 그러니까 충격 흡수를 할 수 있게끔 케이스 디자인을 해서 나름 새롭게 내어놓은 개량품 같은 거고요. 물론 기존의 타이맥스 아이런맨 시리즈와 요 모든 구성과 기능은 거의 동일합니다.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5만원짜리지만 되게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전면부에 보이는 요 화면이 전 이거 좀 놀란 게 저도 예전에 G샥 써봤었거든요. G샥의 스피드라는 모델 DW5600이라는 모델을 저도 한 7년 가까이 착용을 했다가 요 주변에 우레탄 베젤 같은 것들이 다 삭아서 떨어져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버리게 된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 G샥 제품과 재질 자체도 거의 흡사하고 심지어 디자인도 거기서 차용을 한 거는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딱 첫인상을 봤을 때 G샥보다 요 화면이 훨씬 더 직관적으로 눈에 들어온다는 게 아주 놀라웠습니다. 오후 PM 10시 8분이라는 얘기고요. 여기는 웬즈데이 요일이 나오고 여기는 월과 일이 나오죠. 그런데 직전에 사용했던 G샥보다는 이게 훨씬 더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게 조금 더 편하다고 지금 느끼고 있어요. 모드 버튼을 눌러봅시다. 눌러보면은 크로노, 스탑워치라는 얘기죠. 이게 지금 제가 달렸던 기록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넘기면은 타이머, 그리고 알람이 꺼져 있죠. 시간을 딱 정해놓고 요거를 온 해놓으면은 그 시간이 되면은 비프음이 울리겠죠. 타이머는 우리가 설정하기 나름으로 설정할 시간이 지나면은 알람이 울리도록 설정을 하는 거죠. 1분이면 1분, 10분이면 10분, 1시간이면 1시간, 그런 기능이고 크게 시간과 데이트, 그리고 크로노, 그리고 타이머, 그리고 알람 크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그 외의 기능들은 인디글러라고 해서 타이맥스에서는 야광 기능을 보고 인디글로우라는 말을 하죠. 야광 성능 상당히 좋고요. 이런 기능이 있고 그리고 요 시계는 그 월드 타이머처럼 어떤 도시를 설정하면은 자동으로 시차가 계산되는 건 아니지만 타임존을 2가지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냐면은 요 기본 화면에서 요 스타트 스플릿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T1이라고 뜨는 거 보이시나요? 요거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은
T2로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타임존 1 따로 설정, 타임존 2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개의 타임존이 있으면은 우리가 월드 타이머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하와이다. 홈타임, 코리안 타임을 요 T1으로 그대로 설정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요 T2로 들어가서는 하와이 시간은 우리와 19시간, 그리고 실질적으로 5시간이 차이가 나죠. 날짜가 달라져서 그렇지. 그러면 타임존 2에다가 우리가 여행 가는 지역의 로컬 타임을 설정을 해놓으면은 버튼 하나를 통해서 홈 타임과 로컬 타임을 손쉽게 이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지샥에는 이런 거 없었던 것 같은데 타임엑스는 이게 있고 해외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 타임엑스 아이런맨 그 중에 트라이애슬론 모델에 특별한 기능이 한 가지 있는데 요 30랩이라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랩, 코스를 한 바퀴 도는 거를 한 랩이라고 하죠. 랩이라고 하는데 요 타임엑스 트라이애슬론 모델에는 요 크로노 기능에서 그 랩 타임을 따로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대략 1시간을 넘게 한 13km 정도 달렸던 것 같은데 그 기록이 지금 저장이 돼 있고 제가 요 리뷰를 촬영하기 위해서 제가 평소에 달리기 할 때는 랩 수를 따로 체크를 하진 않는데 지금 저장을 한번 해 봤고요. 그럼 지금 4랩이라고 돼 있으니까 제가 1랩, 2랩, 3랩, 4랩 이렇게 지금 4가지 랩 타임이 지금 기록이 돼 있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저장돼 있는 걸 볼 수 있느냐, 여기 recall이라는 게 있습니다. recall을 한번 눌러볼까요? recall 불러온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제가 1랩을 34분 17초에 뛰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플러스 버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버튼은 여기 스타트 스플릿 버튼에 해당을 합니다. 눌러볼까요? 그러면은 랩 2가 나오죠. 두 번째 랩은 1분 13초에 달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총 달린 시간은 이 위에 나오죠. 39분 19초 93.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여기 done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자기 랩 타임을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맥시멈 30랩까지. 이 기능은 사실 단거리 주자들을 위한 기능이 아니라 여기 보이시는 아이언맨 트라이애슬론 철인 3종 경기를 훈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탄생한 시계고요. 제가 알기로 이 타임엑스 아이언맨 시리즈는 80년대 초에 타임엑스사에서 개발이 되어서 나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정해진 어떤 코스가 있고 그 코스를 이 시계를 가지고 랩 타임을 체크를 하면서 달리면 자기 페이스나 혹은 자기 기록을 리뷰하는데 훨씬 유용하겠죠. 하나의 시간만 측정을 할 수 있는 단순 스탑워치로는 그런 랩 타임까지 측정하기는 힘들죠. 근데 이거는 그게 된다. 요 랩 타임 기능은 한번 리셋을 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고요. 여기 리셋 버튼 보이시죠? 리셋은 홀드 투 리셋 누르고 있으면 리셋이 된다. 리셋 됐습니다. 그러면 지워집니다. 일회성으로 저장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는 데는 충분하죠. 요런 기능이 있고 제가 느끼기로는 복잡하다기보다는 아주 편리하고 그리고 직관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여러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고 되게 사용하기 좋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밴드와 요 케이스의 퀄리티가 꽤 좋아요. 그리고 예전 기록들을 찾아보면 아이언맨 시리즈가 방수나 충격에는 조금 약했다고 해요. 최초 모델은. 그런데 카시오의 G샥이라는 시리즈를 벤치마킹 하면서 방수 성능도 얘 지금 200m거든요. 200m로 방수 성능도 끌어올리고 그런 G샥의 스트럭처를 조금 모방을 하면서 충격에도 강하게 설계를 한 그런 모델입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G샥의 DW5600보다 다루기도 훨씬 쉽고 기능도 조금 더 많고 무엇보다 이 화면이 알아보기가 너무 쉬운,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G샥보다 훨씬 더 마음에 드는 그런 모델입니다. 여러분 명품이라는 말 자주 쓰시죠. 그런데 흔히들 백화점에 가시면은 1층, 2층 매장, 명품관 그런 말을 흔히들 쓰죠.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그런 명품이라는 단어는 보통 고가품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명품이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정의를 해보자면은 제가 스스로 정의하는 바는 이래요. 일단 물건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그 물건을 생산하는 생산자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그 물건과 그 생산자 그 모든 것이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 좋은 물건이라고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이 명품이라는 말이 가격만 높으면은 명품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제 스스로가 내리는 명품의 정의에 가격은 없었단 말이죠. 왜냐면은 가격은 명품이냐 아니냐를 결정을 하는데 주요한 요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물론 앞서 리뷰했던 파텍 필립 같은 그런 엄청난 고가 시계도 명품이라고 생각은 해요. 파텍 필립도 창업한 지 거의 200년이 다 되어가고 그동안에 참 유수의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지금까지도 살아남은 대단히 저명한 최고급 브랜드의 그런 시계죠. 명품이죠. 하지만 저는 이런 타이맥스 시계도 명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요 시계에 5만원 정도 줬거든요. 5만원짜리가 어떻게 명품이 될 수 있느냐?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너무 잘 만들었거든요. 특히 가격 대비하면 정말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타이맥스라는 회사도 지금 창업한 지 170주년인가 그래요. 올해가. 오래됐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지도 대단히 높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타이맥스라는 브랜드는 전 세계인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브랜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공교롭게도 타이맥스도 미국 브랜드죠. 비유하자면은 코카콜라, 나이키, 버드와이저, 포드, GM 그 정도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요 시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명품에도, 명품이라는 거에도 그 하이엔드 명품과 로우엔드 명품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영역대가 확실히 다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저기 상방에서의 명품이라는 게 있고 하방에서의 명품이라는 것이 저는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너무 길게 설명하기 어렵지만 상방에서의 명품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에르메스, 파텍 필립, 까르띠에, 롤렉스 그런 값비싸고 좋고 역사가 있는 그런 브랜드들, 그런 물건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하방에서의 명품은 무엇이냐? 타이맥스, 또 뭐 있죠? 제트스트림 펜 같은 것도 대단하죠. 미군복, M65 야상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리바이스, 바지, 나이키 에어포스 원 대단하죠. 코카콜라가 고호급은 아니지만은 절대로 코카콜라를 그 어떤 것이 대체는 못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여전히 행복감을 주죠. 질리지도 않고 대단한 거죠. KFC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모나미사의 153 볼펜 같은 것도 일종의 로우엔드에서의 명품이죠. 지샥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카시오, 세이코, 시티즌 시계들 아주 저렴하지만 그 가격대 이상의 값어치를 하고 우리에게 그 가격을 뛰어넘는 몇 곱절의 효용을 주는 그런 제품들, 그런 걸 보고 저는 하방에서의 명품, 로우엔드의 명품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요거를 오늘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특히 일반적인 서민으로서의 제가 삶을 살아보니까 우리의 삶, 혹은 우리의 생존, 우리의 안락, 우리의 평화, 그런 것과 직결되는 물건은 저기 상방에서의 하이엔드 명품은 우리의 삶에 사실상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파텍 필립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전혀 없고 우리의 감정과 생활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죠.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이 하방에서의 명품, 이 로우엔드의 명품이라는 거 제가 모든 예를 다 들어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저렴하면서 잘 만든 물건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훨씬 큰 효용을 주고 훨씬 빈도가 높은 그런 도움을 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계로 따지면 저 위에 있는 파텍 필립보다 이런 타이맥스 시계가 더 좋은 점이 훨씬 많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 아트적인 관점, 심미적인 관점, 그런 것에서는 요 타이맥스가 파텍 필립 시계를 따라갈 수는 없죠. 그거는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는 거죠. 일단 재질이 얘는 플라스틱 폴리머 같은 우레탄 그런 것들로 만든, 나쁘게 말하면 되게 싸구려 재질로 만든 그런 시계이고, 파텍 필립은 기본이 거의 금으로 제작이 되죠. 그리고 파텍 필립사의 시계 되게 아름답고 유려하고 디자인 하나하나 디테일에 역사적인 메시지가 들어있고 아이덴티티도 있고 되게 좋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가격이란 말이죠. 파텍 필립 시계를 우리가 이제 사러 가면은 오토 시계 같은 경우에 스타트가 6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엔트리 파텍 필립 오토 시계가 6천만 원이다. 그런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지구의 전 인류 중에 6천만 원을 자기 시계에 갖다 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가 될까요? 뭐 제가 단순 계산을 할 수 없지만 뭐 한 10만 명에 한 명 정도 될까요? 100만 명에 한 명 정도 될까요? 아주 드물죠. 너무 고가라 이겁니다. 파텍 필립은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고가다. 아무나 가질 수가 없다. 그런데 이 타이맥스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시계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 5만 원을 주면은 여러분은 이 시계를 운동할 때 착용을 하고 그걸 통해서 운동 기록을 체크를 할 수 있고 가볍고 아주 편안해서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평상시에는 이 시계를 보면은 아주 직관적인 화면을 보면서 오늘의 날짜와 시각을 아주 손쉽게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고요. 심지어 이 시계는 멀티 타임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도 두 가지 타임존을 활용해서 홈타임, 로컬타임을 손쉽게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엄청난 기능을 지녔지만은 5만원 밖에 안 하죠. 이런 물건에도 충분히 어떠한 그 파텍 필립과는 다른 어떠한 좋은 의미의 가치가 있다는 거를 우리는 이거를 알고 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계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뭐 파텍 필립 같은 시계는 애초에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들 역시 그냥 일반 서민한테는 사실 관심이 없거든요. 물론 저는 파텍 필립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아카이브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좋아해요. 평범한 서민의 삶을 살아가는 제가 평생 파텍 필립 시계를 뭐 못 찰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구입을 해서 착용을 한다고 한들 뭐 몇 개나 제가 팔아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새 걸로 사면은 기본이 엔트리가 6천만 원이거든요. 정말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죠. 나 사실 파텍 필립이 뭐 6천만 원을 시작으로 하는 그런 엄청난 가격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약간 옆 동네로 가서 유수의 다른 고급 시계 브랜드들 있잖아요. 예거 르쿨트르도 있고 뭐 롤렉스 같은 것도 있는데 걔들보다 시계를 월등히 또 잘 만드느냐?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거기에는 브랜드 값이 녹아 뭐 있는 거겠죠. 예거 르쿨트르에 가면은 그 금통 시계를 금통 중에서도 거의 컴플리케이션급 시계를 3천만 원대 혹은 4천만 원대에 구입을 할 수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파텍 필립에 가면은 아무 시계도 살 수 없는 그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예거 르쿨트르 롤렉스도 되게 좋은 고급 시계 브랜드이지만 그 시계보다 파텍 필립이 월등히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 차이에서 나오는 실제 효용은 거의 저는 없는 것 같거든요. 있다고 하면은 뭐 개인의 만족도? 근데 그 개인의 만족도가 우리 밥그릇을 책임져 주지는 않잖아요. 그야말로 자기 취미, 자기 만족의 영역인 거죠. 물론 예거 시계도 되게 비싸죠. 비싼데 하이엔드와 로우엔드의 예를 들고자 약간 극단적으로 파텍 필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고가의 가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파텍 필립은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 하지만 이 타이맥스라는 시계는 저 같은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죠. 왜냐? 저 같은 사람이 주 고객이거든요. 다만 그 수가 전 세계에 깔려있고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만약에 타이맥스도 그렇고 세이코도 그렇고 뭐 카시오, 시티즌 다 마찬가지죠. 그런 회사들은 저 같은 서민한테 관심이 되게 많다. 그들이 이렇게 싸고 좋은 물건을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저 같은 뭐 우리라고 할게요. 우리 같은 서민들은 누구나 손쉽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런 기기를 손에 넣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 시계를 차보면서 느끼는 거는 특히 이런 시계는 기계식으로 따지면은 아주 뭐 그랜드 컴플리케이션급의 시계라고 볼 수도 있죠. 기능만 따지면. 왜? 어떤 기계식 시계보다도 정밀한 정확도를 가진 시계를 탑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 나오죠. 데이트 나오죠. 그렇죠? 아주 정밀한 스탑워치가 존재를 하죠. 그리고 아주 정밀한 타이머가 존재를 하죠. 아주 정밀한 알람까지 존재를 하는, 그리고 요 시계는 멀티타임 존이 존재를 하는, 홈타임, 로컬타임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기계식 시계로 구현을 한다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기능이 탑재된 그런 고급 기능의 시계를 타이맥스는 5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저한테 준 거죠. 그것도 정말 가볍고 정말 편안하게. 그러면서 요 시계를 제가 3달 가까이 써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어떤 사람들은 타이맥스, 카시오, 세이코, 시티즌 이러면은 싸구려 시계라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꽤 존재를 하죠.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뭐 고급 스위스 시계들, 뭐 파텍 필리핀이, 예건이 그런 데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지만은 한편으로 이런 값싼 시계를 보면서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의 프로메테우스가 아닌가. 그러니까 타이맥스, 세이코, 카시오는 프로메테우스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은 프로메테우스는 우리 인류에게 불이라는 도구를 가져다주는, 뭐 그로 인해서 형벌을 받기는 하지만 불이라는 선물을 우리 인류에게 최초로 던져준 존재로 묘사가 되죠. 그럼 뭐다? 세이코, 카시오, 타이맥스는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 거기에 더해서 그 많은 기능들을 우리에게 염가로 제공을 해주는 그런 차원의 프로메테우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런저런 시계 바꿔 차고 다니고 뭐 기계식 시계도 차고 뭐 여러가지 시계 타고 다니는데 이 시계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가격을 생각해 보면은 엄청난 가격 대비 만족감을 주는 그런 시계입니다. 요 시계 시장을 조금 들여다보면은 꼭 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파텍이다, 예거다, 뭐 롤렉스다, 까르띠에다 그런 아주 고가류의 고오급 그런 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 시계를 꼭 선택을 하지 않아도 아주 저렴하면서도 우리에게 대단한 만족감을 주는 시계가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요런 시계들은 가격이 너무 싸니까 우리에게 전혀 부담이 안 되고 요런 시계를 맛보고 즐기는 거는 쉽죠. 그리고 요런 시계를 맛보고 즐기고 누리는 것이 오히려 고급 고가 시계를 힘겹게 수집을 해서 즐기는 것보다 더욱 행복하고 더욱 즐거운 방향일 수도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고급 시계를 욕하는 게 아니라 파텍이 6천만 원 주고 제 손에 있다고 한들 사실상 제가 누릴 수 있는 효용은 제 자기 만족 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잃는 거는 꽤 많죠. 6천만 원이라는 돈을 저는 써야 되죠. 지평수가 바뀔 수도 있는 뭐 그런 돈이잖아요. 자동차가 있고 없고의 그런 사실상 거금이죠. 파텍을 제가 구입을 했다고 했을 때 그것은 제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은 자기 만족 하나, 우리 살아가는데 실질적으로 아주 효과적인 그런 도움은 주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나에게 주는 효용은 거의 없다. 그런데 나는 6천만 원이라는 목돈을 써야 된다. 그런 건데 요 타이맥스 시계는 5만 원, 밥 한 끼 먹으면 없어지는 5만 원이라는 돈으로 저는 얼마나 대단한 효용을 누리고 있는 겁니까? 말도 안 되게 훨씬 거대하고 훨씬 효과적이고 훨씬 제 삶에 밀접한 효용을 얘는 준다. 얼마로? 단돈 5만 원으로. 그래서 저는 파텍을 언젠가는 가질 거다라고 늘 낙관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뭐 가질 수도 있겠지만 가지지 못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어떤 이유에서 제가 그걸 살 돈적인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내가 파텍을 사기를 원치 않아질 수도 있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데 그 하이엔드 쪽에 그런 거는 또 그 나름의 가치가 있는 거니까 금을 깎아서 시계를 만들고 손으로 세공을 하고 역사와 전통의 디자인이 있고 아름답고 뭐 좋다 이거예요.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즐기자. 즐기면 된다. 파텍 중에서 뭐 6천만 원짜리도 있지만 1억, 2억, 뭐 5억, 6억짜리 시계도 있단 말이에요. 뭐 그 시계를 보면은 이게 일반 시계 브랜드에서 구현할 수 없는 대단한 장식, 에나멜 다이얼, 칠보 기법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 뭐 그런 다이얼, 그런 엄청난 수공 시계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인데 저는 그거를 뭐 일종의 미술관에서 그림 보듯이 하거든요. 꼭 그 시계를 소유를 해야 즐길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도 미술관에 가면은 그 그림 살 수 있어요. 대부분 못 사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그림들을 살 수는 없지만 그거를 갤러리에 가서 구경하면서 즐길 수가 있잖아요. 뭐 시계도 제가 단연간 즐겨보니까 그런 그림을 보는 것처럼 감상하는 맛도 있더라. 그래서 꼭 우리가 하이엔드 시계를 가지지 못하더라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고 그것을 결제할 수 있는 여력이 되어서 가질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요. 하지만 그거를 가지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우리가 이 로우엔드 하방의 영역에서의 명품은 우리가 언제나 우리 의지만 있으면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제 손에 파텍이 없어도 이런 시계를 통해서 충분히 행복감을 느끼고 있고 진짜 개꿀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되게 그런 고급품, 아주 정밀한 세공품, 사람 손맛이 많이 들어간 그런 제품들, 뭐 대부분 비싸죠. 그런 것들도 좋아하지만 비율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거는 한 10중에 3 정도, 그리고 대부분 10중에 7, 8 정도는 이 로우엔드 명품을 더욱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게 우리가 손에 넣어서 사용하기가 너무너무 쉽고 우리가 투자하는 가격 대비 우리에게 돌아오는 효용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개꿀 빠는 느낌이 정말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하방에서의 명품을 훨씬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게 소개해드린 타임엑스 요 시계를 위시하여 앞으로는 요 하방에서의 명품론, 로우엔드 명품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거를 하나 둘씩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요 영상은 한 가지 문장으로 좀 마칠까 해요. 카시오, 세이코, 그리고 요 타임엑스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효용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가져다주는 프로메테우스와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이 저가 시계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다면은 이 저가 시계 아주 적은 비용을 투자해서 많은 효용을 뽑아 먹을 수 있는 그런 개꿀 인생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